자, 서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생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공동대표 김정아입니다. 오늘 민생당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유성혁 대표님, 박주연 대표님과 민생당의 최고위원으로 지명되신 이인희 최고위원님, 황인철 최고위원님, 이관승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민생, 개혁, 실용, 통합정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는 암담하고 외교 안보는 처참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도 모자라 염치 없는 여당과 한심한 제1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민생당이 탄생했습니다. 민생당은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자기 뱃속만 채우는 거짓 정치를 몰아내고 참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생당의 참 정치는 세 가지 정치 혁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첫째,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생당의 총선 승리는 단지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극단의 낡은 정치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을 배제한 민생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는 전면적 세대 교체를 통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정당, 유권자들이 믿고 표를 줄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합의의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3명의 공동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은 서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민생당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당제의 핵심 정신인 통합과 협치를 민생당이라는 작은 틀에서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민생당은 패권 정치를 몰아내고 여러 세력과 생각이 한데 모여 대화하고 논의하는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치로 인해 피폐해지고 이념 지역 갈등으로 분열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이 되겠습니다. 셋째,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민생당이라는 당명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고단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념과 과거가 아닌 민생만을 생각하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 사회에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치인이 그저 쓸모없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민생당은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당이 민생당인데요. 코로나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의 민생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제 16시 기준 국내 총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넘어섰고 사망자는 1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81%가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 포비아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일상 위생용품의 태부족 상황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가 순식간에 동인하고 그마저도 구할 길이 없어 마스크 집에서 만드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여 당일 생산량의 50%가 공적 출고로 의무화되고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현저히 부족한 대책입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 재구를 위해 마스크의 공급 정상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50%의 공적 출고 의무화 비율을 상향하고 수출되는 마스크를 제한해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를 본받아 마스크의 단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의 수출 상향도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 발생 초기부터 마스크의 매점 매석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정부가 온라인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마스크 판매 업체들에 대해 단 44건의 행정지도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지도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바이러스 사태 극복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총체적 방역 실패로 인해 민생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 여당 고위 지휘자들의 입단 말실수로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봉쇄를 시행하겠다는 등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실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침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가지고 여야 사당 대표와 만난다고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유석엽 공동대표가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정치권 역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내일 있을 영수회담이 또다시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념 논쟁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대구 경북의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위기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했던 위대한 민족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민생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욱 적극적인 바이러스 대응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배웠듯이 소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임명 전임으로 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석엽 공동대표
예, 유성엽 공동대표입니다. 사실 종전 지금까지 그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은 당연히 선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제가 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정치의 중심인 여의도 정치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참신하고 새로운 얼굴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 민생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민생당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주목도 받을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많은 지지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참신하고 젊으신 우리 김정하 공동대표께서 우리 회의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한테도 좋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되리라 생각해서 어제 우리 김정하 대표께서 극구 사양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간청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면에 서서 우리 회의를 이끌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고 또 그런 무거운 책임을 우리 김정하 대표께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3당 통합부의 첫 공식 회의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3당이라는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오로지 민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민생당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넘어 정쟁과 다툼 없이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는 진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에 분노하고 민주당에 실망한 모든 국민들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생당은 전국 253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에 의해 뜻을 거두어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기회와 희망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라면 선택은 민생당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첫 회의를 가지고 공식 첫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중반까지는 외부 세력과의 결합을 가부간에 결말을 지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외부 세력과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외연이 더 확장이 되고 우리의 몸집이 좀 더 커지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어떻든 다음 주 중반까지는 그 여부를 매듭을 짓고 또 아울러서 조속히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입니다. 정치, 외교, 문화 등 모든 사안은 잠시 미뤄둔 채 오로지 코로나 방역 정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쟁은 당장 멈추어야 하고 각종 정치 집회도 금지해야 합니다. 경제 코로나 추경은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중국 입국 금지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3월 초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질병의 확산과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선을 연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민생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김정하 공동대표님께 그 요청이 왔었던 것인데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여의도에서 경험이 많고 또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나름대로 많이 들어온 유성엽이가 가서 회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민생당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에게 이렇게 그 기회를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김정아 대표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가서 최선을 다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하는 회동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 문제, 또 추경 편성 문제, 또 방역 대책 문제,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대책을 찾아가는 그런 회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난의 원인을 규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규명해낸 원인에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만 이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난은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이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제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가는 경제난 원인 규명 대책 마련 국민회의를 조속히 결성할 것을 내일 영수회동에서 제의를 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예, 민생당 공동대표 박수현입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한 방역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선거에 빠져서 신종 코로나19와 민생의 파탄을 서로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기에 바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생당은 신종 코로나19로 파탄에 빠진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민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한 돕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방역과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분을 도웁시다. 두 번째, 두려움에 빠져있는 확진자와 가족들을 도웁시다. 세 번째, 파탄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웁시다. 전국에서 감염 위험 과로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 검사, 치료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듯 일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계십니다. 대구로 달려가는 자원봉사 의료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도와야 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멈춰야 합니다. 이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죽음의 공포와 격리에서 오는 스트레스로에 더해서 비난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확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사드 배치와 일본 불매 운동에 더해 코로나19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배달해 먹기, 또 현금 지불 등 작은 실천 운동이라도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마스크와 위생용품들을 전달합시다. 정부의 지원도 늘려야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특례 보증 방안 확대, 매장 위생 환경 개선 비용 지원, 피해 소상공인의 전수조사 등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방역물품, 위생용품, 의료물품, 생활구호품을 하나 되어 모으고 기부하고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상부상조와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합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자발적 지원을 잘 조직하고 연계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함께 돕고 의지하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 재난, 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임에도 목전에 있는 선거가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서로 간의 공격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방역은 실패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이냐 선거냐, 선거냐 민생이냐, 당연히 민생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책임론 때문에, 또 제1야당은 공격 호재를 놓치기 싫어서 선거 연기에 주저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아우성치는데 선거 유불리 계산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를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한 뒤로 연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 연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내일 있을 대통령과 당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통합한 민생당은 당명 그대로 국민을 살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최고위원 이인입니다. 다가온 앞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당의 발전과 국민 행복 정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3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미사를 중단하였고, 지금 바로 대구로 달려와 달라는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의 호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국 의료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대구 시민을 돕기 위한 선행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각자가 예방 수칙을 지키며 코로나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해야 할 정부가 과연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마스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곧 100만을 앞두고 있는 사실 역시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야 할 민심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의 손에 들어가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응을 펼쳐주길 촉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치권도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당 창당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하나가 되어 민생당이 탄생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 정책 부재와 무능은 극에 달해 있고, 가짜 보수 세력은 도로 탄핵 정당으로 재집결했습니다. 양당제의 폐해가 선거를 앞두고 더욱 파열음을 만들어내며 정치는 물론 경제와 민생마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극한 대결로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적대적 공상관계를 즐기는 동안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는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당의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진보와 부패한 보수를 배격하고 중도 실용의 정치를 뿌리내리며 민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민생개혁, 실용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문제해결 정당, 실속정당,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호소는 절박한데 정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민생당의 당의 이름처럼 오직 민생만 생각하고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정치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치판을 열고 그 위에 세대 교체를 통한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미래 세대가 정치의 중심으로 바라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보여주기식 인재 영입이 아닌 진정성 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아 미래 세대의 중심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실용주의 중도 개혁은 지역주의 부활이나 기성 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한 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를 바꾸시기 원하신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미래 세대 중심 정당, 이념 논쟁에 치우치지 않고 민생 실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중도개혁 정당인 민생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저 역시 지역사회 봉사활동가 및 주거복지 전문가로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한껏 살려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 민생당 최고위원 황인철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생 제의를 위해서, 우리 민생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당 최고위원 이관승입니다. 우리 민생당이 첫 공개회의라 많은 것을 준비했으나 우리 대표님 또 우리 최고위원들이 비스전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바른당이 건강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